정재호입니다. 흔히 향후회라 그러면은 고향 사람, 아스라이 자랐던 들녘의 비둘기 한 마리도 생각을 하고 것들과 어울려서 철없이 용두렁을 건네뛰었던 아득한 세월이 뒤돌아볼 때입니다. 그런데 양재군 회장께서 시 감독하는 이 향후에는 특별한 주제를 신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 사랑이라는 독특한 명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향후회가 갖는 의미를 조그마한 향수거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다란 국가 애족의 진정에 불타는 TK의 심장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은 박수.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속담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느 개인이 지어낸 화두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오랜 세월, 녹슬은 세월 속에서 터득한 백성들의 지혜에서 우러난 화두가 속담입니다. 속담에 조상 섬기지 못하는 집의 장독대에는 오늘 햇살도 피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여러분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세움의 뿌리인 자유민주를 대모습하고 뭉치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절규하셨던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시고 허허벌판에 반만년을 지대했던 가난의 역사를 뿌리시고 부국 강병을 실현하신 박정희 대통령, 이러한 거대한 영웅에 대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재앙이 밀려오는 것은 너무나 정한이시죠. 건국 대통령이 숨진 그 무덤에 처음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묘석이 세워졌습니다. 건국이라는 단어가 싫다고 해서 당시에 좌파 정권은 건국이라는 말을 빼라고 강요했습니다. 유족에 대해서. 유족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소지 일반 건국 대통령이라고 표석에 적었던 그 글귀는 지울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장충동 그 무덤에는 깊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초대 대통령이라는 표석이 섰습니다. 건국과 초대라는 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건국은 나라 세웠다는 공덕을 말하는 것이고 초대는 세워진 나라의 첫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괴리를 좌파 정권은 죽은 무덤 앞에서도 표시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열었던 그 거인에 대해서 거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딱지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을 문재인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인 축가 우표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못난이들 때문에, 이러한 후손들의 배신이 하늘이 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재앙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이 재앙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부딪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꼰대들의 근성이 작동해서 24만 6천 도차로 간신히 아찔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노여움과 나라 사랑의 홍불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좌파 정권은 완전히 종북으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뜨거웠던 가슴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꼰대 여러분의 건설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뜨거운 심장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그나마 자유라는 단어를 목놓아 부르는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우리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못난 일들이 많아요. 이 나라 대통령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승만 박사는 당시 거론이 방북했을 때 연세가 73살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48세에서 52세를 오르막내리막했습니다. 그 어른이 첫마디에 외쳤던 것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명언은 그 분노의 사자오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파 정권에 의해서 갈라치기에 당해가지고 곳곳에 분열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오늘날 뿌리를 내려가지고 남북이 흩어지고 남한 속에 북한이 있고 남한 속에 남한이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자료서를 보시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3당 통합으로 해서 노태우, 전두환, 김종필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문민정권을 수립한 김영삼 대통령은 그 뒤에 그 두 분을 전부 다 옥살이 시켰습니다. 군대를 종식시킨다.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3천억을 받아가지고 대선에 투입했던 그 YS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역사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두 양반을 옥살이 시켰습니다. 그것이 원죄가 돼가지고 문재인이 돈 한 번 먹지 않았던 박근혜를 옥살이 시켰습니다. 이명박 그 하찮은 일을 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옥살이 시켰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참담한 옥살이를 강요당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유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지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못난 대통령을 옥살이 시키려고 모른다는 엄숙한 현실 앞에 모든 사람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순의 중턱에 걸터앉은 이 나이에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은 옥살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쓰러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온전히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잘못된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온전히 태워져서 거기 적절한 또 하나의 불행을 감수해야 되는 정도는 오늘의 사태입니다.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고 치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유력한 외신들은 한국 상황을 지적을 해서 내전이라는 인사이드 볼, 내전이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노래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사가 이렇게 치욕의 늪에 빠질는지도 모른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줄이면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등치값을 못하는 거대 야당의 행포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을 가뜩이나 밤잠을 설치고 시간이 모르는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을 지피고자 살 그런 잔인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살았던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욕의 늪을 건너뛰고 정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확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자랑스러웠던 70년대 한강의 기적시대, 그것이 오늘날 외국의 유력한 매스컴에 의해서 내전 상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가슴에 쏟아놓고 주어진 나의 몫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재원 향후의 회장은 흔히 말하는 고향 사람을 건너뛰고 나라 사람이라고 주제를 박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사롭지 않는 양 회장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양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테이블 앞에 얇은 책 한 권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핵개발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것은 20년 전에 내가 썼던 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5일에 내가 썼던 원고를 되찾아서 출판했던 것은 다시 되살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혼신의 집념을 불태웠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주십사는 뜻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에 찬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가 하는 고뇌에 찬 모습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가져왔습니다. 소중히 관리해서 잘 살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KBS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지금도 그 프로가 있습니다만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나운 사자가 고슴도치를 다루는데 한줌 먹잇감도 안 되는 고슴도치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톱을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고슴도치 성난 그 신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겁이 나서 어스름어스름 빠져나가는 장면을 박정희에 보면 응시하고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당신께서 저에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숙명인지 강대국의 한복판에 저 벌타앉아가지고 그 벌타앉은 것이 아니라 매달려가지고 오금이 저린 역사를 호흡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박 대통령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되풀이했던 그 치욕과 고뇌에 찬 서러움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고슴도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넓고 크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그렇게 몇 년을 매달리고 침공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산골짜 깊숙이 숨어가지고 끝내 항복하지 않고 중병이라는 굴 속에서 버텨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항복은 절대 싫다. 죽게 되면 차라리 내 배를 가르겠다고 해서